세계 경제를 한눈에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각종 대책을 쏟아냈는데 전 세계 집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평생 일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상황,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IMF가 발표한 통계 지수를 이제 살펴보면요, 네. 1위가 홍콩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실질 주택 가격이 11.8%가 올랐는데요. 네.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등이 10%가 넘는 수치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지수에 따르면 48개국에서 이 실질 주택 가격이 2000년에 비해서 60%가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먼저 홍콩의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살인적인 집값 상승에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에 불법 거주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집 대신 패스트푸드점에서 잠을 자는 이른바 맥난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맥난민은 400여 명으로 2013년에 비해서 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57%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난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높은 집값의 부담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인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짚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저금리 기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각국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린 탓인데 네. 그로 인한 이 부동산 가격의 거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스위스 금융그룹 UBS의 보고서를 보면요, 가장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심한 나라가 역시나 홍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뮌헨,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 순서였습니다. 그렇군요. 홍콩의 중산층 아파트 가격은 한 평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훌쩍 넘는데요. 돈을 한 푼도 쓰지도 않고 평균 월급으로 꼬박 22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겨우 장만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홍콩 부동산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이고 집값을 잡으려는 당국의 조치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吸到個環境，而家呢度個環境咧冇可能啊嘛，一定你而家個呢度個環境，香港個環境係唔係好嘅。 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정을 찾는 모습인가요? 아니요,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 여전히 과열된 상태입니다. 특정 지역은 치솟는 수요를 공급이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집값이 비싸다는 시애틀인데요. 평균 주택가격은 75만 3천 달러로 지난 4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의 집값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캠핑카 등 차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1년 새 46% 늘었습니다. 이곳의 일자리는 29%나 증가했지만 주택 공급은 겨우 4% 증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집값 하락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고가의 주택이 10에서 20%씩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승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we've seen anything yet. My expectation is that home prices will continue to slide over the next 12 to 18 months. And, if you're thinking of a quantum, it could be 15 or 20% off the top.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세계 집값 거품이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살짝 드는데요. 네,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영국과 스웨덴 등 다른 대도시의 집값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호주에서는 멜버른과 시드니가 집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시드니의 주택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5.6% 떨어졌다고 ABC가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은요, 호주 집값 상승 부추기는 요인은 큰손이라 불리는 중국인 투자자들을 지목하던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많은 중국인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 중국 부유층이 최근 수년 새 거액을 쏟아부으면서 호주의 부동산을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큰손들이 사들인 호주의 부동산은 우리 돈으로 무려 12조 원 규모입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전 세계 각국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대표적인데요. 지난 2016년 중국인들이 몰려오면서 밴쿠버의 집값은 월 평균 30%씩 치솟았습니다. 이 투자 붐은 토론토 등 다른 도시로 옮겨 붙었고 결국 캐나다 전역에서 집값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중국인 큰손들이 닥치는 대로 땅과 건물을 사들이면서 지난 1년 새 임대료가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នឹងចំណាយលុយតិចតួចសម្រាប់ការចំណាយផ្សេងៗហើយអញ្ចឹងយើងជួលហាងគេក៏ថោកដល់ពេលចិនចូលមកហ្នឹងចិនគេជួលតម្លៃខ្ពស់ជាងយើងធ្វើឲ្យយើងពិបាករកកន្លែងលក់ដូរឬដូចស្នាក់នៅអញ្ចឹង 네, 중국인 큰손들의 부동산 사재기가 문제가 되면서 각국 정부에서 규제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자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매를 아예 금지시켰고 또 캐나다는 주별로 다르지만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시 부과하는 특별 취득세율을 20%로 높였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 한번 보시죠. 홍콩과 또 호주의 정부는 이른바 빈집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 매입 후 일정 기간 이상 집을 비우면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심을 갖고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